MC 윤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트래픽 서베이 교통조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주민등록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트래픽 서베이라는 게 좀 감이 안 와요.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0대 후반에 결혼한 남자고요. 지금 호주로 넘어간 지는 11년 차 됐습니다. 일찍 갔습니다. 28살?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배 설계를 하는 회사에서 처음 1년은 업무를 배우느라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1년 반이 지나니까 옆에 있는 대리님을 보고 과장님을 보고 차장님을 보고 내 3년 뒤의 모습, 그 뒤에 5년 뒤의 그렇죠.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회사에 사표를 내고 와, 이제 용감하다. 바로 호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무작정 가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준비해놓고 가셨을 거 아니야. 사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진짜로요? 예,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서 와, 처음에 한 4년 정도는 엄청나게 힘들었고요. 와, 진짜 어디 뭐 인간극장 인간극장 나오듯이 막 밑바닥부터 막 다 했겠지. 예,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와이프가 굉장히 싫어해요. 첫날 가서 가진 돈으로 우리가 앞으로 6개월을 공부에만 전념을 하면서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학원을 등록하고 한국 돈을 가져간 게 한 700만 원이었거든요. 700만 원. 한 6개월을 생활비를 나눠보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한 5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 5불. 햄버거도 이제 뭐 하나 사서 반으로 나눠 먹고. 결혼하고 가신 거예요? 예. 처음에는 둘이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장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네. 절대 안 된다. 결혼하고 가지 않을 거면 못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연애를 10년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럼 20대 후반에 갔는데 10년 정도 했다 그러면 10대 때 만나신 거예요? 예. 빠르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졌네. 고2 때 만난 분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예. 저도 맞습니다. 첫사랑이랑 결혼했는데 나보다 더 빠른 거네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당시에 인터넷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텔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막. 예, 맞습니다. 야, 내가 또 잘 알지. 거기에 이제 전국 고등학교 전산부 모임이라는 실다이가 있었는데 저는 저희 남자 고등학교 컴퓨터부 네. 부장이었고 와이프는 여자 고등학교 진명여고라고 진명여고. 거기에 이제 컴퓨터부 부장이었고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돼서 전국 전산부 동호회 모임에 주최를 하게 돼서 둘이서 이제 거의 대단하네. 예, 고등학교 때인데도 이제 막 저녁 늦게까지 만나서 프로그램 짜고 준비하고 장소 섭외하고 하는 거 이렇게 준비하다가 친해지는데 그게 고2 때? 예, 고2 때. 대단하다. 고2 때. 우리 때는 막 야자하고 막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그렇죠. 네. 주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빼가지고 네.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버스를 타려고 가는데 와이프가 잠깐 뭐 먹고 갈래? 그래서 공원에 앉아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 재밌다. 그냥 얘기를 하면서 그냥 서로 얘기만 한 거고? 예, 얘기만 했고. 순수하게 얘기만 했습니다. 뭐 속에 있는 말들 그 당시도 힘들 때니까 힘든 얘기들 이런 거 하다가 그냥 그때 그 순간에 이 여자랑은 결혼을 평생을 해야 되겠다. 가야겠다. 예, 그 생각이 들어서 고2 때부터 이성으로서 감정을 느끼고 사귄 게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었습니다. 나랑 똑같네. 우리 와이프랑 난데. 부인분은 처음이었고. 예, 처음이고요. 반갑네. 아이고 첫사랑 커플 나오셨네. 예. 근데 고등학교 때라니까. 고등학교 때 좀 그렇게 우린 돼서. 그래도 성인 때 만난 첫사랑인데. 와, 너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애도 있어요? 예, 지금 애는 되게 어려요. 이제 27개월 된. 27개월? 그럼 애가 좀만 크면은 엄마가 쫓아다녔어. 이러고 엄마는 아이고 아빠가 막 하도 사정해갖고 내가 했다 막 이러잖아요. 예. 누가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제가 더 좋아했어요. 조금 더. 그게 이제 삶의 지혜지. 예, 그 맞습니다. 부인분도 회사 다니셨고. 예, 회사 웹 프로그래머로 5년 정도 경력을 네. 가지고 예.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호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회사에서 휴가를 둘이 맞춰서 한번 호주를 갔다 오고 여행 삼아. 예. 여행 삼아 한번 갔다 오고 이런 나라니까 우리 한번 어떻게 같이 해보겠냐 그래서 집에 가서 말씀드리고 결혼을 하고 가라. 그때 결혼을 했던 게 금전적으로 좀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회사에 있다 보니까 축의로 받은 거죠. 네네. 그걸로 이제 결혼도 할 수 있었고 남자가 1년 반 정도밖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별로 돈이 없었거든요. 맞아. 근데 조금 모아놓은 돈에 그 돈이랑 해서 이제 그걸로 처음에 학원 끊고 생활비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가져간 거죠. 다시 원점으로 와서 햄버거 반 예. 나눠 먹는 것까지 이제 다시 온 건데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갔어. 예. 둘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처음에는 힘들게 조금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할 것 같아. 일단은 아는 게 없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6개월은
6개월은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6개월 동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서 잤을 거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난 궁금해. 쉐어라는 이제 거기는 이제 집을 방을 하나하나씩을 이제 세를 놓는데 그런 방에 들어가서 살았었죠. 6개월 정도 지나고 진짜로 직업을 구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대형 마트 청소 밤 12시에 들어가서 아침 8시까지 하는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레스토랑 가서 설거지를 하고 네. 잠은 언제 자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학을 끝나고 비자 때문에 이제 대학을 거기서 다시 들어갔었거든요. 예. 대학도 다녀야 되고 새벽에 청소도 해야 되고 접시도 닦아야 되고 이게 이제 주말 같은 때는 거의 하루에 한 20시간씩을 일을 했었거든요. 아, 대단하네. 집에 들어와서 누워서 못 자고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8시에 들어와서 10시에 나가야 되니까 다음 설거지하러 와서 설거지하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아는 것도 없고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갔었거든요. 부모님이 그렇지. 또 반대하지. 왜 회사 다니다가 회사 다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생고생하러 가냐. 그래서 사실 뭐 자존심이 좀 허락하지 않은 것도 있고 혼자 어떻게든 일어서 보겠다. 나는 자존심이 그거고 난 달라 그럴 텐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학교 학비를 내야 되는데 네. 학비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모아서 다음 학기 학비를 내고 해야 됐었거든요. 이건 지금 젊은 학생들이 많이 듣거든요. 엄청 도움 되겠다. 요즘 대학생들 너무 많이 써요, 돈. 고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들도 막 많이 쓰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뭐 안 믿을 수도 있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 다니면서 어떻게 우연찮게 이 일을 와이프도 같이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이 트래픽 서베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트래픽 서베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도로 위에 차가 몇 대고 트럭이 몇 대고 버스가 몇 대고 자전거가 몇 대고 우회전을 하는지 직진을 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확장할 것이고 어떻게 우회전 라인을 길게 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이제 계산할 때 쓰는 베이스가 되는 그렇구나. 데이터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길에 보면 서갖고 막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데 지금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산업이 커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걸 들어와서 만드세요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쪽에 좀 알아봤는데 많이 그렇게 돈이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개념이 하시더라고요. 없구만 아직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카메라로 모든 이제 트래픽을 다 녹화를 하는데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우회전하는지 좌회전하는지를 찍는 카메라도 있고 네. 모든 자동차의 번호판을 찍어서 번호판을 이 번호판의 차가 어느 지역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처음 시작점과 끝점을 알아내서 어떠한 사람들이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그러네. 그런 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 윤정이라는 놈이 판결로 나가가지고 어디로 나가는지 다 볼 수가 있는 거네.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이 6자리면 앞에 4자리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이 사람이 강남에서 분당까지 가는데 이 번호판이 몇 시 몇 분에 분당 어디에서 찍혀서 강남 어디에 찍히는지 그래서 토탈 이제 이동 시간까지 계산해 거의 그러니까 요즘 빅데이터 모으듯이 맞습니다. 그런 걸 하는 거네요. 처음에 이제 부인분이랑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을 한 거 와이프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먼저. 저는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접시 닦기랑 이런 청소를 하고 있었고 와이프도 일을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부탁을 한 게 절대 나 같은 이런 일은 하지 말고 멋있네. 제대로 된 일을 호주 사람 밑에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와이프가 처음에 찾은 일이 길가에 앉아서 차를 세는 앉아서 카운트하는 거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워낙에 이제 그런 쪽 사람들이 많이 배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호주에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와이프가 일을 잘하고 하다 보니까 빨리 적응을 하면서 저도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 재수 씨가 이제 트래픽 서베이의 알파고였네. 맞습니다. 와, 고학력자가 투입된 거네. 예. 괜찮겠다 해서 같이 한 거예요? 예, 일단은 그 당시에 사장이 영국에서 이 회사를 가지고 와서 들여온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거기도 스타트업이네. 예, 맞습니다. 저도 어차피 공학 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해서 처음에는 저도 뭐 같이 밖에 나가서 뭐 앉아서 차 세는 것도 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나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걸 뭘 해야 되고 이거 저희가 조금 빨리 이해를 해서 슈퍼바이저라 그래서 초고속 승진을 했네. 워낙에 이제 아무것도 없던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빠를 수 있었고 잘 맞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사장이랑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사장은 사장 집에서 일하고 저희는 저희 집에서 일하고 매니저가 하나 있었는데 매니저는 매니저 집에서 일하고 그래서 이제 셋이 거의 이메일로만 내일 어디에 무슨 일이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 어떻게 뭐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을 모아서 그 일을 하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사장한테 보내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때는 처음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만 살다 보니까 예. 외국에 여행만 몇 번 가봤지. 현재 호주에서 거주하는 곳하고 근무하는 곳이 한국으로 치면 분위기가 어느 정도예요? 딱 이해하기 쉽게끔. 지금 제가 거주하는 데는 솔리스버리라는 지역이고 근무하는 지역은 예롱필리라는 지역인데 뭐 제가 사는 브리즈번은 브리즈번 시티가 있고 그 이외 지역은 전부 다 이제 거의 주거지 형식으로 돼 있어서 어떠한 큰 상권들이 막 발달한 데는 별로 없거든요. 제가 사는 데나 그런 데는 서대문이나 불광동 정도. 불광동 쪽.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불광동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정도 느낌이네.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번화가는 아니고 예, 그런 건 이제 아닙니다. 서울이지만 이제 주변 조용한 동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제가 사는 데가 이제 브리즈번에서 시티에서 모든 걸 다 시티 기준으로 하는데 시티 기준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가 저희 집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요? 회사는 저희 집에서 사실 운전해서 가면 한 5분 거리. 가깝네. 예,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럼 어떤 계기로 한국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는 1년에 한 번씩 가능하면 와서 부모님도 뵙고 친구도 만나고 예, 친구도 만나서 소주 한 잔 뭐 늦게까지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맘대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호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재미없다 예, 정말 재미없습니다. 뭐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 좋고 어차피 퇴근하고 집에 가족들하고 보내고 하는 시간들은 참 좋은데 또 하루 이틀이지. 예, 이제 친구들하고 우리는 뭐 가다 오케이 그럼 뭐 그냥 먹는 그쵸, 거지 그쵸, 뭐 아무데나. 집 앞에만 나가도 그냥 치킨집이 있고 맥주집이 있는 게 아니고 횟집 있고 뭐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고 몇 시에 가서 뭘 먹어야 되는지를 딱 정확히 해야 그 레스토랑에 가서 오늘 뭘 먹겠어 라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 나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진짜 번개가 하기 힘든 예 맞습니다. 정해놓고 막 정모처럼 해야 되는 그런 거네. 며칠 정도 쉬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3주 정도 맞고요. 3주. 예. 호주는 정규 휴가가 4주 있고 퍼스널 리브로 한 열흘 정도 있어서 최대 제가 길게 왔을 때는 6주까지. 업무 공백은 어떻게 커버해요? 제가 대충 오는 기간이 이제 크리스마스 기간인데 그래서 12월 20일부터 1월 둘째 주까지는 거의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전체 다 쉰다 보면 거의 되고 다 쉰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그 기간에는 클라이언트나 이런 사람한테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을 닫으니 이메일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다라고 그 전에 미리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부 다 쉬는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 스타트업 들어가서 재수 씨가 먼저 알바하다가 우리 주민등록증님까지 투입이 돼서 회사가 이제 한 11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자리 잡으셨을 것 같은데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되세요? 한 40명 정도. 처음 시작은 브리즈번하고 시드니 두 곳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모든 도시에 지점이 하나씩 다 있고 지난달에 뉴질랜드에도 새로운 오피스를 오픈했습니다. 한국 지사는 없어요? 한국 지사 있습니다. 지사 있어요? 예. 그걸로 오시면 되잖아. 사실은 그 지사장이 제 친동생입니다. 다 해먹네 형제끼리. 제가 제대하자마자 들어와라 라고 해서 사실은 동생이 30만 원을 들고 들어왔어요. 호주에. 약간 불법적인 거긴 하지만 동생이 일주일에 80시간씩 일을 해서 자기 대학 등록금 다 내고 졸업을 하는 시점에서 남을 것이냐 한국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고민할 때 조금 이제 안 좋은 문제가 좀 있어서 무슨 안 좋은 문제가? 여자친구 문제죠. 여자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같이 들어가기로. 동생이 4년 정도 있었는데 80시간씩 일을 하고 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을 또 상위 5%로 졸업을 했어요. 그렇게 알바하면서 그래서 진짜 그렇게 졸업을 하면서 형제가 어떻게 마인드가 제대로 됐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동안의 4년이란 기간이 너무나 힘들어서 공부하고 일만 하고 자기는 어느 날은 너무 이제 초라한 행색으로 학교를 가는데 아는 동생이 오빠 뭐 왜 이렇게 살아라는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대로변에 앉아서 엉엉 울었다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듣는 게 나아요. 나이 50대 왜 그러고 살아고 어떡할 거야. 그때 그래서 자기도 외국 생활이니까 어느 정도 꿈도 있었고 그랬는데 일하고 공부하고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에 좀
지쳐서 저한테 이제 형 나는 이제 그만 들어갈래라고 해서 사장이랑 얘기를 하면서 내 동생이 들어가니까 동생도 사실 저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제가 시켰거든요. 좋은 형이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차피 이쪽을 아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데이터 처리하는 사무실을 차려서 하면 어차피 그게 되지 않겠느냐. 한국 사무실이 차려진 지는 5년. 한국 지사에서 하는 업무는 뭐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비디오를 리코딩하는 모든 교통 정보가 사실은 호주에서 처리를 못하고 지금 인도랑 베트남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전부 다 이제 보내지거든요. 그렇구나.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하기야. 어차피 업무야 뭐 단순 노동이니까. 네, 맞습니다. 싼 데다 주는 거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전부 다 그쪽에서 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그거를 이제 로지컬하게 이게 맞는지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쁘게 리포트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면 거의 호주에는 이제 매니저급하고 밖에 나가서 비디오를 까는 인원들만 있기 때문에 받아서 매니저들이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체계적으로 있습니다. 잘 돼 있네요. 예, 지금 11년 정도 한 노하우가 그렇게. 네. 그럼 거기서 직책은 뭐예요? 저는 지금 3년 전까지는 퀸즐랜드 주 매니저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오퍼레이션 매니저라 그래서 장비 주문하고 장비 디자인하고 사람 구해서 장비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분배하는 거죠. 뭐 멜번에 몇 개 필요하다 그러면 멜번에 몇 개 보내고 시드니에 몇 개 필요하다 그러면 보내고 지금 저희 회사가 지금 총 갖고 있는 카메라 개수가 5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뭐 시드니 쪽에 큰 일이 있어서 뭐 한 갑자기 200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주의 스케줄 보고 그쪽에 필요하니까 제가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버 3 정도 돼요? 항상 넘버 2라고 얘기를 했는데 넘버 2 좋다. 예, 처음에 이제 해서 넘버 2라고 했는데 밀렸나 본데? 이제 텔스트라라고 그 한국 통신 같은 데서 일하던 그 되게 오래 일해서 거의 50대 넘으신 분이 들어오면서 얼굴마담한테 밀렸네. 예, 그분이 어차피 이제 그런 뭐 영업력 세일즈 쪽으로 때문에. 하시다 보니까 그렇지. 그분이 이제 다른 많은 위에 부분들을 많이 정관 예우를 모셔왔구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수 씨는 직급이 뭐예요? 지금 데이터 애널리시스트로 호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분석하는 거. 그럼 이제 교통량 조사 일을 한 거는 경력이 한 10년 된 거예요? 10년. 주민등록증님은 공부로 가셨는데 어떻게 정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비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예,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일을 하다가 학생 비자가 끝날 때쯤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겠다. 그때 스폰을 받아서 회사에서 영주권을 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았어요. 괜찮네. 예. 근데 무턱대고 막 그냥 우리 주민등록증님 따라한답시고 여자친구랑 돈 1,000만 원 갖고 가갖고 노숙하면 안 되는 거네.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안 되죠. 예. 아마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뭐 대학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셨는데 호주 가서 막 접시 닦고 막 마트 청소 이런 거는 사실 꿈도 안 꿨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레스토랑에 접시를 닦으러 가기 전에 동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번에 연봉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레스토랑에서 출근을 해가지고 접시를 닦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와서 뭐 때문에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전화를 안 했어요. 일단은 그래도 시작을 한 거니까 어떻게든 끝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 힘은 들었지만 항상 꿈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쓰러지거나 지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를 바라보고 뛰어갈 수 있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는 사실 위에 보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가질 수 있는 많은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접시를 닦고 당장 이 돈을 벌어서 뭐 학비도 모아야 되고 밥 먹을 것도 사야 되고 방값도 내야 되지만 항상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국 분들이 워낙에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항상 외국에 나가시는 게 비자 문제가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 스폰서가 땡 잡은 거네. 정말 능력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비자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지만은 저는 항상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처럼 열심히 일하고 나태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새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한 10명이다 주변에서 그럼 성공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한 4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반 정도는 그럭저럭 살아가시는 거고 두세 분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하는 거고 있는 돈 다 까먹고 맞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좋은 얘기만 하다 보면 예, 사람들이 예. 이거 봐라 20대 후반 한번 가볼까 이랬다 갔다가 또 망해서 올 수도 있거든. 예, 맞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을 하시면서 돈은 버셨지만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맞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네.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이 제 느낌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시간을 뭐 한 번도 헛되이 보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와서, 도전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고 확실한 목표 의식이나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으시면 외국에서도 성공하실 수 있고 한국에서도 성공하실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젊은 네. 시기에는 20대 때는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금 늦은 나이에 만약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하시면 비자 문제라든지 어떤 확실한 게 없으면 사실 그렇게 쉽게 성공하기는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친구는 부인이랑 애들이랑 갔다가 애들만 놓고 다시 귀국했어요. 그냥 향수병도 있고 한국에서 다른 사업하더라고 이제는. 예. 너무 힘들더래. 맨날 뭐 밴드에다 낚시 사진 같은 거 올리는데 우리는 되게 부럽잖아요. 야, 예, 어떻게 맞습니다. 그런 걸 잘해 했더니 아유 좋은 게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시 왔어요. 근데 애들은 안 온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예, 애들은 정말 좋죠. 한국보다 네. 경쟁도 심하지 않고. 자격증은 필요해요. 뭐 자격증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예, 단순한 일이고 정확히만 하면 되는 일이라서. 체킹만 하면 되니까. 예, 그냥 타는 사람이 몇 명이고 내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니면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번호판을 적으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일이 단순하기 때문에 뭐 어떤 자격증이나 그런 건 필요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매니저급이 되려고 하면 어떠한 디그리가 있어야, 호주에서 말하는 타운 플래닝이나 아니면 뭐 스태티스틱 쪽, 네. 그런 쪽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전공은 정확히 어떤 거? 저는 조선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조선공학. 예. 배랑 관련된 거네. 예, 그래서 저는 조선소에서 1년 반. 어떻게 전공하고는 업무 연관성은 별로 안 크네요? 예, 크진 않은데 수학적인 계산들이 옛날에 많아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공학적인 거는 좀.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나름 약간 공대다 보니까 네. 지금 장비들을 네.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은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국문학과 나온 것보다 좀 훨씬 예. 낫겠죠. 예. 그럼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나는. 트래픽 서베이 회사 넘버 3의 하루 일과가. 예.